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인데요.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 국민의힘이 최소 9곳, 민주당은 8곳 승리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그 국민의힘이 여당이 이제 좀 유리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은 이번 그 광역단체장 선거 그 여당과 야당 각각 몇 석씩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상이 딱 그렇게 17개이기 때문에 네. 몇 개를 갖고 갈 것이다라고는 상당히 힘들고요.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경기도 포함해서 네. 7개 정도 가져가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개 중에 7개면 예, 경기도 포함. 경기도를 포함해서? 만약 진다면은 네. 사실은 그건 패배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제 종합해 보면 사실은 영호남은 이번에 대략 그 뭐 승자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하고 충청, 강원권, 중부권 여기는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사실 뭐 그걸 어디가 가져간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이제 남은 변수를 따져보면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 사흘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국내에 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것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 뭐 이것도 그 민주당이 유리할 일은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추경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등등 종합해 보면 앞으로 남은 13일 동안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가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렇다면 현재 박빙인 곳, 이제 중부권, 이 박빙인 곳에서도 민주당이 조금 힘들어지는 게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민주당이 몇 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네. 민주당 7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짜 7개면은 저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고, 네. 저는 7개 이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플러스 알파. 근데 그 알파가 때로는 0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에서 4 플러스 알파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민주당에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5.18 기념식에 참석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보수 정권 최초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하고 또 5월 정신 계승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그 대통령의 통합 행보가 광주, 전남 지역 표심을 좀 움직일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윤 대통령의 행보는 굉장히 통합적이고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광주와 전남북의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호남표라든가 수도권의 중도층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까지 어떤 대결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열린 태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수도권은 굉장히 그 좋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다음날 검찰 인사했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했는데 검찰의 주요 요직에 옛날 윤 대통령을 따르던 윤석열 사단들이 대거 임명됐단 말입니다. 네. 이게 주로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거든요. 그쪽 포진을 보면은 이거는 곧바로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사정 수사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딱 풍기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광주에 내려가서 어쨌든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검찰 인사는 완전히 이렇게 정치권 사정을 하는 굉장히 그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 전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 그 윤 대통령의 본심인가라는 또 그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아까 유리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민주당 유리한 게 꼭 없지는 않습니다. 그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제 13주기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봉하마을에 야권이 쭉 결집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처음에 왔지만은 대통령 때는 오지 않겠다 했으니까 이제 퇴임하셨으니까 참석하실 겁니다. 참석하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이제 인사말을 할 텐데, 네. 그 인사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JTBC 인터뷰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했던 얘기 보면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 정부 초기니까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새 정부 초기 치고는 또 여야 간의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잊히고 싶다고는 했지만 예. 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묘지 방문 뭐 이런 것들이 통합 메시지 물리 있죠. 그러나 광주 전남의 그 현재의 지지율 같은 거에 뭐 약간의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뭐 승패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영향은 없다. 뭐 그건 뭐 거의 단언을 해도 이제 아마 틀린 얘기가 아닐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뭐 그 저는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감지할 만한 정도의 변화는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호남 사람들 중심으로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뭐 대선 후보 때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한 번 정도 가지고서 뭐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그런 그동안의 정선은 아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호의적 견해 뭐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 선거 결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의 차이 뭐 이런 걸 가져오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변수 중에 하나가 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부적격 주장을 해오긴 했는데 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실제 부결 투표를 할 경우에 역풍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도 일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기류 변화를 좀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또 무기명 표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누구도 내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가 어렵죠.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부결시켜야 된다는 기류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갈려서 과연 가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대단히 주목이 되긴 하는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도 보류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오전 정도까지 이 문제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 또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문제에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긍정적 요인을 미칠 것이고 네.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부결시키면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솔직히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때 국회의원 얘기가 현재로서는 부결하자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인데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도 일할 기회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송영길 또 서울시장 후보도 인준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어쨌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문제는 많지만은 저걸 부결시켰을 때는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역풍이 불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튼 현장에서 뛰는 후보자들은 다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쨌든 인준을 시켜주자라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선거를 안 하니까 뭐 그렇지만은 이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의 후보들의 의견들이 어쨌든 당을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고 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이게 청와대가 자꾸 입에 붙어갖고 청와대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데요. 용산이요? 예, 근데 용산 대통령실 그렇게 얘기하죠.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야당에 좀 인준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주는 게 필요하다. 그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거나 어쨌든 낙마시키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출구를 열어주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그거를 지금 어쨌든 저 대통령실에서는 네. 총리 인준이 될 때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진퇴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싸움을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일할 거는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네. 총리 인준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좀 야당의 그 열린 자세, 화합적인 자세를 보여주면은 그러면 야당도 지금 분위기에서 총리를 그 부결시키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그 표결 전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 결정이 이루어질지 아무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제 성비위 의혹이 이제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완주 의원을 신속히 이제 제명을 했고 또 윤리특위에도 제소를 했는데 정당 지도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제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 여권에서도 윤재순 총무비서관 또 이준석 대표의 과거 성 관련 의혹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과연 이제 성비위 의혹 어느 쪽에 더 악재가 될 걸로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두 개를 따지면은 어쨌든 저희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죠. 네. 있는데 어쨌든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사실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내부 조직에서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조사하고 이제 조치하는 게 총무비서관의 임무인데 네. 그걸 해야 될 사람이 과거에 그 성희롱 발언으로 두 차례나 검찰에서 경고를 받았고 또 쓴 시를 저도 봤습니다만 야 이건 대단히 좀 부적절하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젊은 여성들이 볼 때 야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저기 총무비서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사안으로 보면 박완주 건이 분명히 크긴 하지만은 둘 다 이렇게 약간 상쇄 효과가 있으면서 네. 결과적으로 그 지방선거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죠. 민주당이 좀 사실은 저거는 그 당에서 제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의원직 제명까지도 좀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까지 아직 민주당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온적 태도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지점이죠. 네. 네. 뭐 저도 그 비슷한 견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도 당에서 제명을 했지만 아직 의원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완주 의원 건도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출당시켰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책임 다 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유권자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박완주 의원 저 성비위 본인은 지금 부인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저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은 이번에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네.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이고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는 그 사실은 이게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리고서 사실은 그냥 이 문제 가지고서 운영위에서 사과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완주 의원 건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모레 또 21일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도 지방선거 표심을 자극할 대형 이벤트로 꼽히긴 합니다. 정상 외교 일정 직후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만나기로 했었고 또 대북 특사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방한 하루 전인 오늘 백악관 측에서 뭐 취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당의 호재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맨 처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한 후에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그게 사실은 어제 연락이 와서 취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얘기는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발설이 되고 그게 심지어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북 특사설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 부담을 느꼈는가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활용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엉뚱한 곳으로 자꾸 발전하는 부분에 관한 그 미국 측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뭐 부담으로. 경계심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찌 됐든 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과거의 예를 봐도 네. 그 당연히 그 여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한 뭐 약간의 그 어떤 지지율 변화 그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그 정상회담과 그 지지율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당선이 되면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예. 그게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했던 거는 성공을 했죠. 그래갖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에 대한 강경 체계에서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게 해갖고 어쨌든 한때 한반도의 봄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그거 외에는 그 전에 따지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 때 2007년 12월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8년 4월인가 방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자 한 달 만에 방미했는데 그때 방미해갖고 그 방미의 대가로 어떻게 했냐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덜컥 받아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달부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광우병 반대 시위가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네. 굉장히 타격을 받았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0년에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곧바로 이제 정상회담 가졌거든요. 근데 가진 자리에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DJ를 디스매니아 불러갖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 그 악재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은 그 너무 급하게 하면은 네. 양쪽의 의제가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사실은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것이 실제로 지지율 상승과 지방선거에 도움을 줄지는 과거의 예를 보면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결과를 실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흘러가는 회담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 가장 그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경기지사 선거인데 김은혜 후보와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제 아주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단일화가 성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단일화 여부 자체가 이번 선거에 또 그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가 되면은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김은혜 후보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 단일화라는 게 얼마나 그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단일화의 환상이 굉장히 있는데 A 후보와 B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그래갖고 그 단일화가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한 그 지지율이 나오냐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일단 이 단일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강 후보는 굉장히 그 강성이고 약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쌈마이 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하면은 이 야당 지지층을 또 자극해갖고 그쪽이 또 이렇게 결집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지난 대선에서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아닙니까? 이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단일화의 효과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 네. 이번 단일화도 사실은 그런 그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은혜 후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다만 이제 강용석 후보가 아니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은 이렇게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과연 그럴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네네. 네. 그러나 뭐 이번에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김은혜 후보가 도움을 받는 거는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를 일부 얻는 거 그리고 아마 일부 중도층에서는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을 텐데 문제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의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 정당명 떼고 이름만 가지고서 그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는 김은혜 후보가 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정당명 떼고 하자고 한다면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강용석 후보가 포기하든가 아니면 완주하든가 그냥 김은혜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강용석 후보가 그냥 진퇴를 결정하는 수준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네. 아마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조건을 김은혜 후보가 받는 식으로의 단일화는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네.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두 분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희 의원님부터 네, 해주실까요? 지방선거 이제 승패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진영 대결이 아주 격화돼서 영남은 국민의힘, 호남은 뭐 민주당, 뭐 이건 거의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희가 분석해 보면. 그러면 이번 선거는 결국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이 이제 중원을 놓고 싸우는 거다 이런 그 판단을 해서 제가 중원의 패권을 다투는 선거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윤 대통령의 5.18 행사 참석 굉장히 통합적인 메시지죠. 근데 그 다음 날에 검찰 인사 보면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그 측근 검사들이 전진 배치된 굉장히 대립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5.18 참석과 윤핵검 인사 어느 쪽이 진심으로 잡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6.1 지방선거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